안녕하세요. 전기공자소 및 전기시거스 카페지기 감시로입니다. 자, 오늘 74회 대비 전기기능상 실전 모의고사 10번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어, 사실 이제 실전 모의고사 1번부터 해서 9번까지 저번 시간에 다 끝냈는데 9번, 10번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면서 실제 모의고사 9번과 10번은 가급적이면 13회나 72회 수준을 맞춰서 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이제 형태의 타입의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관련도의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뭐 쉽게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아무튼 뭐 바로 실전 모의고사 10번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소스 파일 올려뒀고요. 그리고 제한 시간은 뭐 딱히 정한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40분 내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끝내시고 그리고 이제 PC 업로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감독관 불러서 그렇죠 런 모드 확인하고 뚜껑까지 닫아서 하는 거 시간 포함해가지고 40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여기 이제 동작 검사 내용도 저 유튜브에 올려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 모의사 이제 탐자태 1번에 대해서 한번 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죠. 자, 입출력부터 먼저 봐야 되죠. 자, 이번에는 푸시 버튼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셀렉터, 램프 5개. 이것도 다 확인해야 됩니다. PL A, B, C, D가 아니라 PL E, D, C, B, A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입출력도 잘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탐자태 1번입니다. 당연히 이제 여기 보면 요구사항이 있죠. SSA가 ON이고 SSB가 OFF일 때 타임자태 1번이 시작되고요. 지금 ABC, 앞서 이제 타임자트 9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전 모의사 9번 같은 경우에도 ABC 세 가지 패턴이었죠. 그래서, 세 가지 패턴 경우에 문제가 많이 나와요. 두 개나 세 개. 특히 이제, 제 생각에는, ABC, 세 개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극히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 구성이고, 지금 각각 지금 패턴이 정의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BA는 지금 폴링 엣지죠. 폴링 엣지니까 당연히 네거티브 사용해야 되겠고, PB는 라이징 엣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이제 그 타임제트 문제 보시면서 표기를 하세요. 편하게. 포지티브. 그리고 이제 PBC는 네거티브네요. 전형적인 문제죠. 자, 근데 이제 각각 패턴을 하고요. 근데 지금 5번을 잘 보셔야 되는데 각 버튼 입력에 대한 후입력 우선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입력 같은 경우에 선입력이 있고, 그리고 후입력이 있어요. 그래서 선이냐 후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지니까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후입력은 결국은 현재 A 패턴이 동작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동작이 끝나기 전에 PB나 PBC가 들어왔을 때 그 패턴을 멈추고 예를 들어서 뭐 PB에서 동작하고 있는 A 패턴에서 PB를 입력받아가지고 만약에 들어왔다면은 그때 PBA에 의한 A 패턴 동작을 멈추고 B 패턴이 시작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를 잘 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시험에서는 후입력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선입력, 후입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아무튼 내용이 나와 있고요. 각 패턴 배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 패턴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머 사용할 거니까 자 보면 2초, 2초, 1초예요. 그럼 5초가 되죠? 50이 되겠네요. B 패턴은 지금 3초, 2초, 1초. 더 없죠. 그래서 총 6초, 60이 되네요. C 패턴은 지금 1초, 2초, 근데 3초 있죠. 합하면 이제 4초가 되겠지. 여기 들어가니까 5초네요. 사실 내려보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는 이제 50이 되네요. 지금 5초. 그래서 우리가 타이머 여기 뭐 T0, T1, T2 타이머 사용한다면은 각각에 주어져 있는
시간 잘 보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사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죠. 그리고 이제 PLA, 지금 A 패턴에서는 지금 PLA가 2초고, B 패턴에서는 3초, 그리고 C 패턴이 1초네요. 그래서, 앞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패턴에 대해서 이제 뭐 2초면 2초, 1초면 1초, 이런 식으로 딱 정의될 수 있지만은, 패턴 문제에서는 사실 시간에 대한 구애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어져 있는 문제 잘 분석하고 그리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셔라고 제가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5번이 좀 중요한데 후임령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뭐죠? 이게 지금 B 패턴이죠. B 패턴인데 B 패턴 동작이 끝나기 전에 지금 A 패턴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B 패턴이 지금 PLC가 점등되기 전이니까 여기 B 패턴이 멈추고 그리고 나서 A 패턴이 스타트가 되는 거고 이건 끝났죠. A 패턴 끝났고 그리고 나서 다시 PBC 네거티브죠. 네거티브에서 이제 동작하고 있는데 지금 요거 PLD가 점등하기 전이에요. 전인데 그때 이게 이제 C 패턴인데 그때 이제 B 패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동작 요 C 패턴 멈추고 B 패턴이 스타트 돼서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입견과는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각각의 이제 A, B, C 패턴 보시면은 여기 A, B, C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 뭐 PBB나 뭐 내용이 들어온 게 없죠, 당연히. 그렇죠? 들어오게 되면은 후임령이니까 현재 동작을 멈춰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도 각각 패턴에 대한 정의에 대한 타임차트 구성 보여주고 후임력에 대한 내용을 따로 구성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야지 이제 시험 치시는 분들이 분석하기가 좋죠. 예. 그래서 뭐 그냥 말로만 이제 딸랑게 해놓으면은 이 그림 없이 이것만 보여주기엔 좀 애매하죠. 그렇죠? 그래서 출제자분들이 아마 정석과 문제를 만들어낼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예, 주어진 내용에서 요구사항 내용을 잘 파악하고 타임차트 내용을 비교를 해서 레더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타임차트 1번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죠. 예,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타임차트 2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번이 이제 계산식의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PLC 입출력도 당연히 이제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그리고 요구사항이 좀 뭐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것도 있네요. 자, 일단 요구사항 1번 SS A가 오프, SSB가 ON일 때 타임차트 2번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2번 보니까 푸시 버튼 PBA 입력 시간을 N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N이라는 얘기죠. PBA가 N인데 그리고 PB가 M이래요.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각 여기까지 각 입력은 시간에 대한 누적, 시간에 대한 누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대값은 5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n 값은 m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것 하나의 조건입니다. 예, 조건 같은 경우 당연히 명시해 놔야 되겠죠. 잘 봐야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n이 m보다 크거나 같다. 예, 그 얘기죠. 대신 이제 m은 n보다 작거나 같다. 예,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한 누적이라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중간에 3.5초가 들어오고 나서 1초가 들어왔잖아요. 이것도 다 합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는 4.5초가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이 최대값은 5초라고 했으니까 맥스가 5초니까 5초를 넘어서면 안 되겠죠. 5 넘으면 5초로 이제 고정을 하면 되겠고 PB는 2.3초예요. 2.3초. 그러면 4.5초고 2.3초.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조금 또 있네. n과 m 값은 1초 이상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n이나 m 값은 이제 1보다 커야 되지. 1보다 크나 같아야 되죠. 이상이니까. 초과가 아니죠. 이상이니까. 이를 포함하죠. 자, 그리고 이제 3번. 보시부터 PBC, 이제 폴링 엣지예요. 자, 다시 좀 정리해서 보면, 일단 요게 N이고, M이고, 얘는 4.5초, 이제 적어 놓고요. 그리고 PBC는 뭐죠? 폴링 엣지니까 당연히 네거티브 접점 사용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마찬가지네요. N, M 값은 변하지 않는다.
체크해 놓고, 자,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이제 무슨 계산을 해가지고, 램프를 점등하겠죠. PLA 이제 점등 조건 보니까, PLB 점등 중일 때 1초 간격으로 온오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은 이건 PLA보다는 PLB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럼 NM 값이 소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값을 반올림하고 합한 값을 초단위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n 값, 이 부분이에요. n이 지금 4.5초예요. 4.5. 그리고 m이 얼마죠? m이 지금 2.3이잖아요. 자, 근데 이건 뭐 더하고 뭐 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뭘 하라고 하죠? 소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래요. 얘 반올림 됐죠? 그럼 얘는 얼마? 5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M은 반올림하면 2가 되죠. 5가 안 되니까. 그럼 얘는 이제 5초, 2초가 되는 거고, 이 값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금 PLB니까 합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야? 7초가 되겠네. 그쵸? 7초. 지금 그래서 이제 PLB 점등 조건 보면은 점등 내용이 지금 7초라고 나와 있죠. 명시되어 있죠. 그럼 7초니까 7초 동안 PLA는 온오프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10초니까 온오프 8초가 4번이니까 오프 빠지죠. 그러니까 이제 4번 나오네. 저 4번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끝나는 거고, PLC 접는 조건은 m 값을 나누라고 돼 있어요. 예, 반올림 한 거 아니죠. 현재 n과 m 값이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PLC 점등 조건은 나누라고 했으니까 n이 지금 4.5죠. 4.5. 아, 그래서 n이 m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구나. 예, 이거를 이제 뭐로 나눈다? 2.3초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예, 나누면은 대충 무슨 값 나오겠죠. 보니까 2배, 2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2배면 2.6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나누고 소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가 안 되는데 한 1.9 얼마 나올 거야. 그러면은 뭐 나오겠죠. 반올림하니까 결국 얘는 2초가 나오겠네. 자, 한 값을 초 단위로 점등하라고 되어 있죠. 점등하고 네, 점등했죠. 여기 2초 점등하고 여기 끝나죠. PLA 점등의 역순이래요. 그러니까 즉 2초간 점등하고 나서 이 뒷부분 있잖아요. 뒷부분은 PLA 점등의 역순이니까 지금 보면 여기 2초 딱 끝날 때 얘도 2초 끝나죠. 근데 얘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오프가 돼야 되고 얘는 오프가 되니까 얘는 들어오고 그리고 얘는 뭐 안 들어오겠죠. 얘 오프 되니까 들어오죠. 그리고 얘는 여기서 끝나잖아. 끝나니까 이 부분이니까 더 이상 이제 동작 안 하겠네. 예, 그래서 PLC가 좀 어렵지 않을까. 여기서는 PLC 점수 조건이 자 n 값을 m으로 나누고 그렇죠. 그걸 반올림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PLC 램프를 그만큼 점등하되 그 점등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예, PLA의 점등의 역순이래요. 그래서 PLA가 점등하고 있으면 소등하고 그렇죠? 소등하고 있으면 점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PLA라는 건 또 PLB에 영향을 받잖아요. 즉 PLB에 점등하는 시간 내에서 PLA가 점등을 온오프 하는 거니까. 근데 PLC는 n 값을 m으로 나누고 그걸 반올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그만큼 점등하고 있다가 그 점등이 끝나면 여기죠. 이 부분이죠. 끝나면 PLA의 역순으로 전멸 동작을 하라는 얘기죠. 예, 이 부분이죠. 그래서 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예, 사실 근데 뭐 쉽게 생각하면 더 쉬워요. 그렇죠? 일단 PLD 점 조건은 PBC 동작 이후니까 이 부분이죠. 이후에 UPC의 반대래요. 그럼 얘랑 지금 서로 반대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는 2초 동안 안 켜지겠지. 요거 이제 소등할 때 켜지겠네요. 그렇죠? 예, 요렇게. 그리고 7초가 안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세 번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PLA의 점등 조건 타임차트 따른다. 얘는 이제 타임차트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죠. 자, PLA는 점등은 이제 지금 타임차트 2번 조건 만족할 때 요 부분이죠. 바로 점등이 돼요. 점등이 되고 있다가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PLC의 반대예요. 그렇죠? 얘는 또 얘랑 또 반대야. 자, 그렇죠? 반대인데 반대죠. 근데 좀 PLD도 얘랑 반대였잖아. 근데 좀 다른 게 있죠.
얘는 여기 지금 점등이 돼 있어요. 예, 점등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자, 그럼 이게 왜 점등이 되느냐? 이거 봐야 되겠죠. 반대인데, 얘 반대죠. 어차피 반대니까, 켜지는구나. 그렇죠. 켜지죠. 요까지는 들어야지. 요까지가 지금 7초니까, 요게 주기네, 전체.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점등해야 되고, 쭉 점등하고 있죠. 그렇네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구성이 있죠. PBC가 한번 처음에 이제 눌러서 동작하고 나서 이후에 PBC 다시 눌렀다 뗐어요. 이것도 좀 폴링이 지니까. 네거티브 뗐는데 동작을 안 해. 동작이 없어요. 뒤에도 보니까 뭐 몇 번 눌러봐도 동작을 안 하죠. 그러면 PBC 동작에서 1회만, 즉 한 번만 동작을 하고 이후에 PBC 다시 눌러본들, 입력해본들, 예, 동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PBC 동작에 1회만 동작하고 멈춘다는 겁니다. 예, 더 이상 눌러본들 동작 안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이고, 4번 보니까 SSC, 여기 지금 폴링 엣지 돼 있죠? 폴링 엣지 있으면 요 부분이잖아. 여기, 그러니까 네거티브 접점에 요 부분에서, 요 타임에서, 뭐죠? 리셋이 되는 거죠. 리셋이. 예. 자, 지우분해 그럼 지우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 이제, 셀렉트 스위치 SC, 네거티브일 때, 예, 초기하고, PBC는 1회만 동작한다라는 구성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뒤에도 이제 다른 값을 넣었을 때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n 값이 n보다 크거나 같죠. 4, 4니까. 4, 4고, 그러면 4 곱하기 4면, 아니다, 4 더하기 4가, 더하기였죠. 반올림 없죠. 어차피 딱딱 떨어졌으니까. 반올림 없으니까 반올림 안 하고 그거를 합한 만큼이니까 요게 이제 PLB죠. 요건 이제 4 더하기 4에서 8초가 나왔고 8초 동안 이제 PLA는 점등하니까 4번밖에 안 하겠죠. 하나, 둘, 셋, 온오프니까 여기까지. 네, 오프가 들어왔죠. 자, 그리고 나서 봐야 될 게, PLC는 뭐였죠? PLC의 점조건은 n 나누기 m이었어요. 그러면 4 나누기 4니까 결국 1이잖아. 그럼 1초만 점등하죠.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1초가 안 될 것 같아. 한번 쪼개보죠. 이렇게 나누면 이게 1초예요. 요게 지금 계산에 의해서 나온 요 값이고 요게 요 나머지 1초는 왜 나왔냐? 자, 보시면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나누고 소점 어차피 없죠. 딱 떨어지니까 반응할 필요도 없고 이후에 PLA의 역순이 됐어. 지금 여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얘는 1초 점등하고 나서 PLC 부분이 이제 점등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에 거 1초 플러스 요 뒤에 역순의 1초 해서 2초처럼 보이는 거지. 여기가 2초로. 예. 그렇죠? 나머지는 역순으로 지금 동작하고 있죠. 예. PLA에 대한 역순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한번 풀어보신 분들이 이러더라고. 여기 왜 2초가 나오냐. 예, 2초가 아니라 1초인데 나머지 1초는 PLA 역수니까 여기에 대한 역수니까 마치 2초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 예, 그래서 사실 뭐 있는 그대로 풀면은 주어진 그대로 우리가 이제 연산을 해서 풀면은 답이 나와요. 근데 어? 왜 4 나누기 4니까 1초니까 1초만 켜져야 되는데 왜 이게 더 나오지? 자, 근데 요 뒷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예, 여러 가지 조건, 요구사항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뭐 하는 거죠? 전멸 동작을 하는 거죠, 얘는. 그렇죠? 온오프, 온오프. PL의 역수에 대해서, 역순으로. 예. 자, 그리고 이제 PLD는 뭐 어차피 똑같죠. 요거 이제 안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두 개 반대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PLE도 이제 얘랑 역수긴 한데 마치 어떻게 돼 있죠? 여기는 참, 딱 떨어졌구나. 딱 떨어지니까 이제 뭐 상관없죠. 얘는 지금 똑같이 나오는 거야. 얘는 지금 어떻게 나오죠? 얘도 사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좀 다르게 참 보이는 뿐이지. 그렇죠? 예, 사실 여기까지 본다면 똑같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얘는 7초라서 이렇고 얘는 8초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니까 PBC 눌렀다 뗐다 눌렀다 해도 동작 안 하죠. 예, 그래서 1회만 동작한다. 구성 이해하시고 셀렉터 SSC 이 부분 있죠? 예, 네거티브 폴링 엣지 시에 자, 초기화한다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뭐 특별한 거 없죠. 예. 자, 그래서 타임 차트 이제 2번 자,
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어, 사실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험도 이제 7월 17일 날 원서 접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8월 12일 오늘이 11일이니까 뭐 거의 뭐 한 달이라도 사실상 뭐 이것저것 다 빼면은 뭐 그쵸.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힘드시겠죠. 아무튼 이때 필답 치고 일주일 있다가 8월 20일부터 작업행위 들어가네요. 예, 그래서 참 많이 부단히 노력하신 분도 많았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 가량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사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기기능장 뭐 기능사도 그렇고 뭐 전기시험도 다 그렇지만 뭐 또 어떤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그중에 저는 사실 전기기능장 뭐 에너지 기능장 뭐 여러 가지 기능장이 있지만 다 힘들어요. 근데 전기기능장은 가급적이면 이제 시험 치는 횟수를 많이 줄이셔야 돼요. 이거 사실 힘들어요. 예. 기능장 시험 뭐 어차피 1년에 두 번밖에 없는데 게다가 뭐 필답도 해야 되고 PLC도 해야 되고 특히 이 PLC가 문제인데 그 이제 뭐 PC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자동차 쪽이죠. 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게 PC 한 일주일 손 놓잖아요. 일주일만 손 놓으면 예, 감각이 없어져요. 이제 감도 없고 손가락 감각도 없어요. 예, 진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이번 14회고 어차피 내년이 2024년 대충 뭐 4월달 시험 친다. 8월에 끝났다. 만약에 이제 시험이 합격하지 못하면은 이게 지금 이게 4개월, 한 8개월 동안 손이 놓게 돼요. 그 전에 좀 연습을 하겠지.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한 5개월에 6개월 정도는 손을 놓게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 그때가 다시 PLC를 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PLC는 또 계속 해야 돼. 어. 근데 또 문제도 이제 관련도 문제도 있지만은 이런 뭐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학원이라든가 뭐 폴리텍이라든가 아니 뭐 교재 등등 여러 가지 뭐 유튜브도 있겠죠. 거기 내용들 이제 따라서 자기 또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번에 14회 때 예, 많이 합격을 하시면 좋겠어요, 진짜. 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일단은 뭐 필답도 준비하셔야 되고, 예,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좀 개인적으로,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 사실 뭐 전기 기능장, 뭐 전기 기능사나, 사실 기능장이나, 산하장이나, 사실 이제 작업형 시험이 있다 보는데, 작업형은 다 공개 문제로 되어 있죠. 예, 되어 있는데, 예, 뭐 사실 좀 약간 현실과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예, 뭐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 기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뭐 기사나 상기는 사실 이제 주로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있죠. 이론적인 내용이고, 자, 뭐 이건 좀 우리 좀 이렇게 예를 뭐 이걸 근데 이게 뭐 기술 기능을 나눌 필요가 있나 싶은데, 저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사실 뭐 둘 다 따지고 보면은 뭐 실무랑은 사실 좀 거리는 있어요. 뭐 기사 합격했다고 해서 뭐 바로 뭐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물탱크 수위 조절 안 된다. 그럴 때 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바로 못 하잖아, 솔직히. 만약에 삼삼 모터 돌려야 된다. 그리고 기능사 기능자도 마찬가지예요. 현직에서 이제 직접 모터 돌려 보신 분은 모르겠는데 그 외에 사실 뭐 모터 돌려봐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실제 뭐 삼삼 모터 돌리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인버터에서 속도 조절한다. 그러면 또 이거 자동제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무적인 부분하고 사실 이건 시험이니까 시험이랑 사실 거리감은 있어요. 동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무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시험을 치러야 된다라는 좀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순수하게. 예, 그렇게 되면 합격률 5%도 안 나와요. 진짜. 거짓말하고. 뭐 기능사도 그렇고 기능장도 그렇고 기사 실기도 마찬가지. 실무에 포커스를 두고 만약에 시험을 출제를 한다고 하면은 전기 시험 정말 어려워집니다. 예. 왜냐면 전기가 사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주변에 웬만한 데는 전기 다 사용해요. 그렇죠? 어.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판단하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솔직히 기사 상기도 솔직히 뭐 안전기라든지 요즘 안전기 다 하는 데도 있나?
뭐 대부분 이제 전등도 LED만 사용하니까 그럼 컨버터 배워야 되고 아니 실질적으로 뭐 이론적인 어떤 뭐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실기 시험에다가 자 LED 전등을 다는데 나는 뭐 순서에 대해 적어라. 그러면 일단 시험 범위도 넓어지고 그렇죠. 물론 그걸 또 공사 기사에만 더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분 많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적인 부분하고 실무적인 부분을 이제 같이 매칭시키면 굉장히 시험 난이도가 올라간다. 그럼 뭐 당연히 출제자도 이제 솔직히 뭐 거의 그 환장 모드 아닐게요. 환장하실 것 같아요. 네, 출제자분들도. 예를 들어서 뭐 기능장만 한번 볼게요. PLC 하나 두 봅시다. PLC 사실 뭐 실수 연산 이렇게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근데 PLC에서 실무에서 실수 연산 거의 안 해요. 예, 안 합니다. 예, 하려면은 사실 뭡니까? 뭐 PC라든가, 그렇죠. 뭐 HMI 장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통신하잖아. 통신. 예, 뭐 주로 뭐 사파라 통신 많이 하겠지. 사파라는 시내 통신에서 뭐 하든가 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만약에 기능적 시험을 실무 포커스에 맞춘다면은 사실 작업량은 좀 줄어드는 건 맞지. 그런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면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노트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PC가 여기 있어요. PC 여기 이제 프로그램 짜는 것도 올려야 되고 PC 내에서 뭐 HMI라든 아니면은 뭐 특정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산업인력공단에서 만들어 줘가지고 여기서 얘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연결되면 뭐 사파로 통신돼 있다. 예, 돼 있다면은 왜냐면 특정 부분에서 뭐 XCT 뭐야 저 뭐죠? 그 XGP 관련해서만 뭐 서브 클라이언트 통신할 건 아니잖아. 뭐 모드버스를 사용하든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이제 통신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 맞춰서 작업하려면 예 많이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솔직히 뭐 실무 포커스 맞추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도 뭘 해야 되죠? 예 연산 처리할 수 있는 거 만들어야 되고 PLC에는 솔직히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령만 주는 거지 뭐뭐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일부분은 뭐 좀 처리하는 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뭐 실수까지는 안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일이 많아져요. 그렇죠? 그리고 피드백 받아야 되지. 예. 뭐 무조건 뭐 지령만 주는 게 아니잖아. 결과값 다시 피드백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양방향 통신은 알지만은 양방향 통신이긴 하죠. 받아서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램프나 스위치 입력 부분 다 받아서 한다면 접점수도 사실 지금 우리가 몇 개요? 6개 입력에 5개 출력이잖아. 이거 보면 PLC도 바꿔야 돼. 14인 못 써요. 그렇죠? 접점수도 많아지고 그럼 여기 접점수가 한 여기 10개 여기 뭐 한 7에서 9, 8개 정도 하더라도 그러면은 뭘 사용해야 돼요? 또 이거 뭐 솔직히 접점수 많은 걸 사용해 32H를 사용하든가 해야 되겠죠. 뭐 30수를 사용하든가 SU를 사용하든가 그렇죠. 이래 되면은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 되면은 전기 기능자 합격률 제가 단언컨대 1%예요. 1%. 진짜 그래 됩니다. 예. 이게 사실 이제 출제자 그렇게 낼 수는 없고 그리고 사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요. 지금 73회부터 실수 연산 들어왔는데 좀 이건 좀 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실수 연산이 굳이 필요한가? 예, 실수 연산 안 하더라도 PEC 문제를 굉장히 변별력 있게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굳이 실수 연산까지 들어가고 뭐 실무적으로 만약에 포커스 잡는다면은 예, 사실상 좀 시험 내용이 좀 중구난방 아니면 그 뭐 PLC 시험이죠. PLC 시험. 예, 그렇게 있어. PC 시험 대강 차라리 이제 예전에처럼 뭐 계전기 있죠. 릴레이들. 그 차라리 출력 부분에 이게 램프가 아니라 릴레이, 뭐 MC라든가, 그렇죠. 뭐 릴레이 연결해서 그래서 뭐 PAC와 그, 그 시퀀스, 그 시퀀스하고 PAC하고 연동해서 작업하던 거 옛날부터 했던 걸 해야 되겠죠. 차라리 그게 낫다고 봐요. 제 생각에. 그러면 이제 또 공개 문제가 또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이제 공개 문제 내에 PC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공개 문제도 이제 못하죠. 그러면 이제 옛날처럼 완전히 돌아가야 되지. 그러면 난이도도 왕창 올라가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시험적인 어떤 실무적인 부분은 실무랑 시험은 약간 괴리감은 있어요. 사실 이제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서 변별력을 좀 주는 출제 난이도가 있어야 되지.
이거를 너무 실무적으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실수 연산에 들어간다든가 하는 거는 좀 배제돼야 되지 않을까? 예,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많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75회부터 내년부터 시험이 바뀐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왜 74회에서 모으는 분들이 다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100% 합격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렇죠? 한 20%대 정도, 예, 에서 25% 정도대 또 합격선을 유지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다음에 시험 치시게 되는 분들은 또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뭐 현행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겠지만, 예, 아무튼 이제 시험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전기공작소, 예, 잘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학원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예,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라서 좀 자유롭게 하는 부분이에요. 예, 소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10.5, 10분까지 했고요. 여기 이제 한번 둘러보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뭐 당연히 관련도건이 있어야 되겠고, 예, 그래서 이제 1번 내용들, 예, 그리고 사실 이게 문제 하나하나 만드는데 참 재밌으면서도 좀 약간 고통스럽더라고요. 예, 문제를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참 하나하나 저 개인적으로는 주옥 같은 문제가 아니었나, 예, 생각이 들어요. 예.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만들어내면서 제가 이제 잘못된 부분 이런 걸 또 피드백 받아서 수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직접 풀어봐야 되니까 문제만 만들어 놓고 던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문제 만들고 나서 바로 저도 이제 직접 레더 작성을 합니다. 예, 풀어보고, 그리고 동작 부분도 유심히 보고, 예, 업로드하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보고 맞는지 비교하고, 틀리면 다시 새로 찍어서 올리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해서 이제 참, 일단 예전에 비해서는 사실 모의고사가 수가 적어요. 예전에 한 14회, 15회까지 했는데, 이제 실수 연산이 내용이 있고 하니까, 사실 이제 그 전에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제 워낙 제가 이제 드렸던 문제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 내용 다 갖고 이제 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실력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 이제 더 빨리 작성하시고, 또 논리적으로, 이게 사실 이제 PC나 이런 게 이렇게 로직 문제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이나 로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많이 앞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그렇죠? 예. PC는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문제 이상, 예, 꼬박꼬박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필답은 또 어쩔 수 없죠. 관련도 관련 필답 내용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4월 달에 저 법이 좀 바뀐 거 있죠. KC 관련해서 바뀐 내용도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공사뭐 관련해서 또 이제 뭐 발주 분리제도 관련 내용도 좀 이해해 보시고 해서 이제 다음 필답, 예, 준비하실 때, 예, 좋은 점수 받으시고, 그리고 PC도 해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